당신이 평생 쌓아온 인맥, 지금도 유효하다고 믿으십니까? 노년이 되면 인맥은 대부분 쓸모가 없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당신이 더 이상 쓸모 없어진 순간부터 그 인맥도 함께 사라집니다. 나이 든 당신은 더 이상 직장도 없고 돈도 줄어들고 타인의 부탁도 못 들어줍니다. 그래서 인맥은 조용히 당신 곁을 떠납니다. 그렇게 수십 년 쌓은 관계는 단 며칠 만에 허물어집니다. 이 사실을 빨리 깨달은 사람만이 진짜 평안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이 영상 절대 중간에 멈추지 마십시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늙어 제일 쓸모없는 게 인맥인 첫 번째 이유는 겉으론 반가워도 마음으론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면 사람을 대하는 기술은 익숙해지지만 그 속에 담긴 속셈도 더 정확히 읽히게 됩니다. 웃으며 오랜만이에요 라고 말해도 속으론 이 사람한테서 얻을 게 있나? 계산기를 두드리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인간관계는 더 이상 마음의 교류가 아니라 눈치와 탐색이 얽힌 조용한 거래로 변합니다. 젊을 땐 경쟁했고 중년에 비교했으며 노년에는 생존과 자존심을 걸고 서로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토록 반가운 얼굴들 사이에서도 돌아서면 공허하고 허무한 이유는 우리가 사람을 만난 것이 아니라 이익의 그림자를 마주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잘 나가면 다가오고 어려워지면 뒷걸음질 치는 사람들, 그들은 인맥이 아닙니다. 그건 관심으로 포장된 탐욕이며 정으로 위장된 유리 칼날입니다. 어설프게 기대면 찔리고 진심을 내보이면 상처만 남습니다. 부산 동래구에 사는 73세 윤진태 씨는 퇴직 후 고향 친구들과 자주 어울렸습니다. 겉으론 웃으며 형님 반가워요 라고 말하던 친구들. 그러나 윤 씨가 퇴직금 일부러 작은 음식점을 차린 뒤부터는 달라졌습니다. 연락은 더 자주 오고 식사는 꼭 윤 씨 가게에서 하자고 했죠. 초반엔 고마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술값은 늘 윤 씨 몫이었고 종업원들 앞에서 형님이 돈 좀 버셨잖아요 라며 웃음 섞인 말로 떠넘기기 일쑤였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모임이 열렸지만 전부 윤 씨 가게에서 열렸고 계산은 모두 암묵적으로 윤 씨의 몫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윤 씨가 건강 문제로 가게를 접고 연락을 줄이자 단톡방은 조용해졌습니다. 안부 전화도 끊겼고 한 명은 형님이 가게 없애니까 연락도 뜸하시네요? 라며 은근한 비아냥을 던지기까지 했습니다. 윤 씨는 말합니다. 그게 인맥이더라고요. 내 가게가 아닌 내가 보고 싶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 이 사례는 지금도 수많은 노년들이 겪고 있는 인간관계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겉으론 반가움, 속으론 셈법. 누군가와 웃으며 밥을 먹지만 대화 속엔 끊임없는 비교가 들어 있습니다. 아들은 뭐해? 연금은 얼마나 나와? 차는 바꾸셨어요? 이 모든 말들은 축하가 아닌 탐색이며 관심이 아닌 계산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삶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가진 것을 기준으로 당신을 평가하고 그 가치가 낮다고 판단되면 곧 거리를 둡니다. 문제는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여전히 예의와 체면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희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마음은 불편한데도 그래도 사람은 만나야지. 나라도 안 끊으면 안 되잖아 라며 스스로를 또다시 내모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멈춰야 할 때입니다. 반갑다는 말 뒤에 숨겨진 진짜 속뜻을 알고도 그 자리에 나간다면 상처받을 사람은 결국 자신뿐입니다. 당신이 진심을 주었는데도 상대는 탐색만 한다면 그건 관계가 아니라 정신적 소진입니다. 나이 들어 가장 지켜야 할 건 자존감이며 가장 경계해야 할 건 가면을 쓴 호의입니다. 인맥이란 이름으로 다가오는 관계의 속살을 냉정하게 들여다보십시오. 그리고 판단하십시오. 그들은 당신을 만나러 오는가 아니면 당신이 가진 것을 보러 오는가? 이 질문 앞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노년을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인맥의 탈을 쓴 계산은 당신의 인생을 갉아먹는 가장 치명적인 독입니다. 늙어 제일 쓸모없는 게 인맥인 두 번째 이유는
잘 나갈 때만 찾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땐 성공하고 자리 있고 돈이 흐르면 주변에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전화는 쉴 새 없이 오고 점심 약속은 몇 주치가 예약됩니다. 하지만 그건 당신의 인격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유용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능력과 인맥, 지위와 돈을 필요로 했던 겁니다. 그러다 은퇴하고 경제력이 약해지고 사회적 영향력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더 이상 당신을 찾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당신의 존재를 잊습니다. 형님, 이번에도 좀 부탁 좀 드려요 라는 말은 당신이 힘 있을 때만 들을 수 있는 환청입니다. 명절이 돼도 더 이상 전화가 오지 않고 부탁 대신 무관심만 쌓입니다. 무섭도록 빠르게 변하는 이 인간관계의 온도차는 노년을 맞이한 당신에게 가장 먼저 들이닥칠 잔인한 현실입니다. 인간관계는 결국 당신의 지위가 아니라면 아무 의미 없는 유리잔이었던 것입니다. 그 안엔 따뜻함도 정이라 불릴 감정도 없습니다. 오직 이익만 들이부어졌을 뿐입니다. 서울 양천구에 사는 74세의 박영호 씨는 50대 중반까지 중소기업을 운영하며 지역사회에서 나름 형님 소리를 들으며 살았습니다. 주말마다 사람들과 골프 약속이 잡혀 있었고 연말이면 연화장이 수북히 쌓이던 인물입니다. 거래처와 지인들이 너도 나도 찾아와 인사를 했고 박 씨가 한마디만 하면 취직, 대출, 심지어 병원 예약까지도 도와줄 수 있는 인맥이었습니다. 그런데 63세에 사업이 기울고 부도를 맞은 뒤 상황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당분간 통화 어렵다던 친구는 영영 연락이 끊겼고 함께 골프 치던 사람은 마트 앞에서 마주쳐도 모른 척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 씨는 말합니다. 잘 나갈 땐 나를 형님이라 불렀던 놈들이 무너지자마자 없는 사람 취급을 하더라. 그게 사람이고 그게 인맥이라는 걸 내가 늦게 알았지. 이 사례는 단지 박영호 씨 개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하고 나서야 나를 찾던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찾던 사람들이었다는 걸 깨닫습니다. 우리는 사회생활이라는 이름으로 숱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하지만 그중 대부분은 조건이라는 기반 위에 세워진 허약한 관계입니다. 나에게 직함이 있고 돈이 있고 도와줄 수 있을 때만 유지되는 가짜 우정입니다. 그러다 그 조건이 사라지면 사람도 함께 사라집니다. 노년이 되어 아무것도 줄 수 없게 되었을 때 진짜 내 편이 누구인지 그제야 보입니다. 슬프지만 명확한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무너졌을 때 옆에 남아있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그 많던 친구들, 후배들, 동료들은 당신이 가진 자원이 사라지는 순간 빠르게 등을 돌립니다. 그래서 인맥은 늙으면 쓸모없는 게 아니라 늙는 순간 해체되는 환상입니다. 이 잔혹한 구조를 일찍 깨달은 사람만이 상처받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신 인생의 무게 중심을 인맥 관리가 아니라 내면 관리로 옮겨야 할 때입니다. 끝까지 믿고 붙잡아야 할 건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를 존중하는 자존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속고 늙어서는 더 크게 무너집니다. 늙어 제일 쓸모없는 게 인맥인 세 번째 이유는 노년의 만남은 체력부터 부담되기 때문입니다. 만나자고 약속은 잡았지만 약속 당일 아침부터 다리는 뻐근하고 속은 더부룩하고 잠도 설쳐 몸이 천근만근입니다. 그런데 그걸 억지로 참고 나가야 하는 이유가 예의라는 이름일 뿐이라면 그 만남은 이미 당신을 위한 관계가 아닙니다. 노년기엔 하루에 한 번 외출도 체력 소모가 크고 낯선 장소에서 낯선 음식 먹고 웃으며 대화 나누는 일도 큰 에너지 소모입니다. 문제는 이걸 그래도 사람은 만나야 산다는 강박에 시달리며 계속 이어간다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노인의 인맥은 건강과 삶의 질을 갉아먹는 침묵의 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체력은 점점 줄어드는데 억지스러운 관계 유지를 위해 불편한 자리로 몸을 끌고 가는 이 현실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외롭지 않으려면 나가야 한다는 공포는 정작 당신을 더 지치고 병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대전 유성구에 사는 76세 김정복 씨는
70대 초반까지만 해도 매주 3개 이상의 모임에 참석하던 소위 사교왕이었습니다. 건강에 대한 자신감도 있었고 사람은 사람 속에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확고했죠. 그런데 73세 무렵부터 무릎 관절이 나빠지고 소화 기능도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식사 자리 후 탈이 나고 밤에 앓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병원에선 외부 활동을 줄이라고 권했지만 김 씨는 나가야 살아라는 고정관념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어느 날 점심 모임 후 귀가하던 길에 탈수 증세로 길에서 쓰러졌고 응급실에 실려간 뒤 3일간 입원하게 됐습니다. 그제야 김 씨는 말했습니다. 사람 만나는 게 나를 살리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내 몸부터 죽이고 있었더라고. 이 사례는 오늘도 수많은 노인들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나가야 산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나가서 쓰러지는 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년의 만남은 젊을 때처럼 가볍고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한 번의 외출이 며칠간의 회복을 필요로 하는 체력의 무리수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더 만남이 두려워지고 피곤해지고 결국 스스로를 몰아붙이게 됩니다.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이렇게 힘든 만남이라면 정말 가치가 있는 사람들과의 약속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신의 체력과 에너지를 소모시킬 만남이라면 그건 인맥이 아니라 부담입니다. 그저 형식적인 모임, 나도 모르게 소외되는 자리, 배려 없는 대화와 무리한 술자리까지 감내하면서 이어가는 관계는 노년에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병을 부르고 외로움보다 깊은 피로감을 남깁니다. 그러니 지금 스스로에게 솔직히 물어보십시오. 나는 이 만남이 반가워서 나가는가? 아니면 의무감 때문에 나가는가? 이 질문에 의무감 때문이라고 답한 순간 그 인맥은 이미 당신 삶에 필요 없는 것입니다. 진짜 가치 있는 만남은 체력보다 마음이 먼저 움직이는 관계에서만 나옵니다. 이제는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내 몸이 먼저냐, 관계 유지가 먼저냐. 그리고 그 선택은 당신의 노후 건강과 존엄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늙어 제일 쓸모없는 게 인맥인 네 번째 이유는 아프면 연락 끊는 사람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건강하고 능력 있을 땐 주변에 사람이 넘쳐납니다. 명절이면 안부 전화가 쏟아지고 퇴직 소문이 나면 식사 한번 하자며 사람들이 줄을 섭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그 다음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 실려가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게 되면 그렇게 줄을 섰던 사람들이 모두 조용히 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아프고 약해진 당신과 마주할 준비가 돼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건강할 때는 관계고 아프면 부담입니다. 결국 인맥이란 건강한 나에게만 유효한 일방적 관계였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우리는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77세 이정근 씨는 30년 넘게 공무원으로 일하다 서기관으로 명예롭게 퇴직한 인물입니다. 동기, 후배, 지역 인사들까지 수십 명이 퇴임식에 몰려와 그의 공로를 축하했고 이후에도 술자리와 모임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내가 사람 하나는 참 잘 만났지라고 생각하던 어느 날 이 씨는 뇌경색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처음엔 연락이 빗발쳤지만 입원 기간이 길어지고 재활치료가 이어지자 서서히 연락이 끊기기 시작했습니다. 퇴원 후엔 다시 복귀도 어려웠고 움직임도 불편해 모임 자리에 나가지 못하자 한때 그를 형님이라 부르던 사람들은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단톡방에서도 그의 글엔 반응이 없었고 결국 조용히 나왔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혼자 컵라면을 먹으며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퇴직 전엔 명절이면 선물이 쌓였고 전화가 끊이질 않았지. 그런데 지금은 아무도 안 온다. 아픈 순간 인맥은 그냥 안개더라고. 이 사례는 당신이 병상에 누웠을 때 누가 진짜 내 편인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잔인한 현실입니다. 한때는 잘 나가고 인정받고 사람들 사이에서 중심이었던 이도 병원에 한 달만 누워 있으면 불편한 존재로 전락합니다. 누군가에겐 부담이 되고 또 누군가에겐 꺼내고 싶지 않은 현실이 됩니다. 그렇게 관계는 조용히 단절되고
당신은 더 이상 사람을 부를 수 없는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인맥이라 믿었던 관계가 실은 지위와 건강이라는 조건 위에 세워졌던 거짓된 구조였던 겁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프면 가족이 있어야지.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인맥에 너무 많은 기대를 걸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족보다 외부 인간관계를 더 챙기고 더 믿고 더 매달렸던 시간들이 노년의 외로움을 더 크게 만듭니다. 이제는 받아들여야 할 때입니다. 인맥은 건강할 때만 유효합니다. 아프면 연락은 끊깁니다. 이 불편한 진실을 먼저 받아들인 사람만이 상처받지 않습니다. 노년엔 인맥보다 나를 돌볼 시간과 진짜 내 사람 한두 명이면 충분합니다. 당신이 병원에 누워 있을 때 단 한 명이라도 당신이 걱정돼서 왔어요 라고 말해줄 사람이 있다면 그게 바로 당신 인생 최고의 인연입니다. 그 외에 수십, 수백 명의 인맥은 필요 없습니다. 그것이 노년의 진짜 관계의 본질입니다. 늙어 제일 쓸모없는 게 인맥인 다섯 번째 이유는 명함 수천 장보다 진짜 한 명이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땐 명함 한 장이 인생을 바꾸고 인간관계 하나가 사업을 키운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모으고 인맥을 확장하고 수첩 한 권 가득히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러나 나이 들수록 그 수첩은 점점 무거운 짐이 됩니다. 필요할 땐 찾을 사람 하나 없고 진짜 힘들 땐 기억나는 이름도 몇 안 됩니다. 그제야 깨닫습니다. 이 많은 인맥 중에 진심으로 나를 걱정해 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수 있구나라는 진실을요.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곁에 남아줄 단 한 사람. 당신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두 손 꼭 잡고 하루 종일 옆에 앉아 있어 줄 단 한 사람. 명절에 연락하지 않아도 미움 주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없다면 당신은 수천 장의 명함을 갖고도 가장 외로운 사람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숫자가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늙어서 외롭다고 느끼는 순간 인맥이란 게 얼마나 허망한 허상인지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강원도 춘천에 사는 79세 이영복 씨는 공직 생활을 하며 전국에 수백 명의 지인을 두었던 사람입니다. 은퇴 당시만 해도 축하 인사와 식사 약속으로 수첩이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71세 되던 해 허리 디스크로 장기 입원을 하면서 그가 본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병실을 찾은 사람은 단 2명뿐이었습니다. 그중 한 명은 함께 은퇴한 동기, 다른 한 명은 30년 지기 고등학교 친구였습니다. 그 많던 사람들이 어디 갔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내가 잘 나갈 때만 연락했던 거였죠. 이후 이영복 씨는 과감히 휴대폰 연락처를 정리했습니다. 500명이 넘던 이름을 전부 삭제하고 병실에 찾아온 두 사람만 남겼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외로움은 사라졌고 마음은 오히려 편해졌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진심이 사람을 살린다는 걸 병원 침대 위에서 처음 알았어요. 이 사례는 수많은 노년층에게 통하는 단 하나의 교훈을 남깁니다. 인맥이 많다고 외롭지 않은 게 아니라 진짜 한 명만 있어도 외롭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명함 1000장보다 더 중요한 건 병실 의자 하나를 지켜줄 사람입니다. 회식 자리를 함께했던 사람들은 이제 당신의 연락에 답하지 않고 회장님 소리치던 그 모임 사람들은 당신의 약해진 몸 앞에 눈길조차 주지 않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더 무서운 건 우리 대부분이 이 진실을 너무 늦게 깨닫는다는 점입니다. 몸이 아프고 일이 끊기고 경제력이 떨어지고 나서야 관계의 본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늙어서 외로움에 몸부림치는 사람이 늘어나는 겁니다. 평생 사람을 쫓았지만 마음을 나눌 사람 하나 없다는 아이러니. 그 외로움은 사회가 아니라 인맥이라는 허상에 기대 살던 우리 스스로가 만든 결과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연락처를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이 사람은 내가 아플 때 찾아올까? 이 사람은 내가 가진 게 없어도 내 옆에 있을까? 이 질문에 예라고 대답할 수 없는 관계는 지금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노년의 삶은 숫자가 아니라 깊이로 채워야 합니다. 남은 시간, 남은 체력, 남은 감정은 단 한 명의 진짜에게만 써도 충분합니다.
그것이 당신 인생의 마지막을 고요하고 품위 있게 만들어줄 가장 강력한 인간관계입니다. 명암보다 마음, 넓이보다 깊이. 그것이 인맥을 바라보는 노년의 진짜 기준이어야 합니다. 늙어 제일 쓸모없는 게 인맥인 여섯 번째 이유는 노년에 결국 찾게 되는 사람은 가족뿐이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직장과 사회 속에서 사람에 둘러싸여 살아온 당신. 회식 자리의 웃음소리, 명함을 주고받던 뿌듯함, 연말 모임의 악수와 인사들, 모두 다 소중했던 인연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당신이 약해지고 병들고 기력이 빠져갈 때 그 많던 사람들은 어디 있습니까? 전화 한 통 없다면 그건 당신이 아니라 당신의 능력과 위치를 만났던 것입니다. 그 시점이 오면 알게 됩니다. 사람은 결국 관계가 아니라 핏줄을 찾게 된다는 사실을요. 인맥은 병원에 가지 않습니다. 인맥은 장례식장에 일찍 오지도 않습니다. 인맥은 생명줄을 잡아주지 않습니다. 오직 가족, 그 중에서도 평소 조용했던 아들, 며느리, 손주 그들이야말로 마지막에 당신 곁에 남는 사람입니다. 노년에 이르면 인맥은 조용히 문을 닫습니다. 모임도 끊기고 모임 단체 채팅방에서도 나도 모르게 소외됩니다. 오랜 친구들도 자기 살기 바빠서 바쁘다고만 말합니다. 결국 당신이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은 가족입니다. 결국 당신이 돌아보고 싶은 얼굴도 마지막에 붙잡고 싶은 손도 가족입니다. 그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인맥은 허상이었고 가족이 현실이었다고. 전남 목포에 사는 81세 김명자 씨는 평생 여성단체와 봉사활동을 하며 지역 사회에서 유명한 엄마 리더였습니다. 사람도 많고 모임도 활발했기에 은퇴 후 외롭지 않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고관절 수술로 병원에 입원하고 움직이지 못하던 시절 매일 병문안 오던 사람은 오직 큰며느리뿐이었습니다. 친구라고 부르던 이들은 단체 문자 하나, 전화를 한번 하거나 병원 앞에서 꽃다발 하나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퇴원 후 한 모임에 얼굴을 내밀었지만 그녀를 반기던 건 조용한 시선과 어색한 미소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김 씨는 연락처를 정리하며 말했다고 합니다. 40년 인맥보다 내게 국 끓여준 며느리의 손이 더 따뜻했다. 이 사례는 누구에게나 닥쳐올 수 있는 인생의 말미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웃고 떠들던 시간이 아무리 길어도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약해지는 그 순간에 진짜로 옆에 있는 사람은 한정적입니다. 친구들도 직장 동료도 다 좋지만 그들은 당신의 역할을 만난 것이지 당신의 본 모습을 책임질 준비는 돼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노년에도 여전히 사람을 쫓습니다. 외로움이 두려워서, 관계가 끊기면 버림받은 기분이 들까봐. 그래서 무리해서 약속을 잡고 안부 전화에 목소리를 높이고 메시지를 보냅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다음에 봐요라는 말뿐입니다. 반면 당신이 주름진 손으로 국을 떠줄 사람은 어쩌면 지금 옆방에서 TV 보고 있는 손주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곁을 지키는 가족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평소에는 말없이 지나치지만 결국 마지막까지 곁을 지켜주는 건 그들입니다. 친구들과 함께한 사진보다 자식과 함께한 조용한 저녁 식사가 훨씬 더 오랫동안 기억에 남습니다. 늙어갈수록 화려한 인맥보다 소박한 가족이 강해집니다. 인맥이란 건 결국 사라지는 배경일 뿐, 가족은 마지막 장면을 함께 연출하는 주인공입니다. 인맥 관리보다 가족의 말 한마디, 얼굴 한 번 더 보는 것이 훨씬 당신 삶의 가치를 지켜주는 일입니다. 노년에 누구를 찾을지를 지금부터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 이미 당신 곁에 있습니다.